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지역 근처에서 토경농사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올해 이제 고설로 한번 바꿔보시겠다고 하신 분을 이제 찾아뵈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호재고요. 토경 딸기 13년 농사를 짓고 있는 딸기 농가입니다. 고설로 올리는 이유 자체가 여러 이유들이 있잖아요. 처음 이제 고설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13년 동안 딸기 농사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물론 있죠. 왜 14년 동안 토경 잘 하시다가 고설로 바꾸실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토경에서의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땅 관리도 마찬가지고, 땅도 이제 그만큼 황폐해졌고, 작년이네요. 너무 실패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렵다, 토경은. 지금 면적이 한 1000평 정도 네, 하시면서 1000평입니다. 몇 주나 들어갔었죠? 원래 저희가 2만 한 6,500주 정도? 26,500주. 네네.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구매를 하셔서 심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매해서 심는 육묘들이 좀 상태가 안 좋거나 많이 죽거나 그래서 더 많이 실패를 보셨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묘를 사올 때, 뭐, 현미경 들고 가서 관찰해서 뭐, 사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하고, 뭐, 보이는 거 가지고서 판단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게 사실. 네. 1000평 정도 시설을 네. 이제 고설로 이제 바꾸려고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일단은 뭐, 소득에 문제가 생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력이죠, 노동력. 나이도 먹고, 이제, 이 토경의 단점이 있잖아요. 모든 게 이제 구부려야 된다.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요. 그렇죠. 뭐, 네. 고질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무릎하고 허리. 네. 이거는 달고 사는 거죠. 사실 토경이 안 좋은 게 그거죠. 단점이. 사실 1차적인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이 큰 거죠. 경제적으로 예. 토경에서도 농사가 잘 되고 있으면 그렇죠. 고설로 바꾸는 계기가 조금 더 뒤로 밀려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토경에서는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이 네. 보통 토경에서 고설로 넘어가는 분들이 힘들어서 하거나 농사가 안 돼서 그렇죠.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힘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가는 이유가 2년 동안, 3년 동안 농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고설로 심었을 때 죽을 확률이 훨씬 더 적다고 판단되고, 수확량이 예. 아무래도 토경보다는 고설이 초기 수확량들 그리고 후반까지 갔을 때 늦게까지 또 그렇죠. 고설에 수확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양들이 더 많다 보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시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고설 올리기 시작하시려고 이제 준비 중이신데, 네네. 철거도 벌써 하셨고,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1000평 기준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뭐 개인 100% 자부담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정부에서 공주시 자체에서 그 양액 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50%를 해주는데, 그것도 동당 1,1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동만 2,200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면 1억이 들어가면 2,200 빼니까 7,800이 자부담으로 가는 거죠. 지금 예상되는 비용은 기존 시설을 좀 더 높이고 그 안에 베드 짜고, 그렇죠. 그리고 보강하야죠. 기존 시설에서. 기존 시설을 워낙 축구가 낮으니까 네, 좀 더 올리고, 양액 시설 그리고 베드 시설 들어오고 이제 정비하는데 지금 예상되는 경비는 약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그냥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1억 한 3천? 아니 그 구조 받고 1억 3천이라면 자부담이 1억 1천이에요. 아, 2,200이니까. 언제 1억 800이네, 1억 800. 정확히 말해서 1억 3천이 들어가면 1억 800이 올리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죠. 예상되는 비용이 예. 기존 시설을 보강하여서 가는데도 이 정도면은 1000평 그렇죠. 처음에 아마 진행을 하게 되면은 땅 사야죠. 땅이 내 땅이면 몰라도 땅값 들어가지. 뭐 1억 한 뭐 2, 3천 들어갈 거고 평당 뭐 10만 원, 뭐 13만 원 잡으면 네. 거기에다 물이 있어야잖아. 관정 하나 관정도 뚫어야지. 네.
관정을 지금 뚫어버리면 돈 1,000만 원씩 한다며. 1,000만 원인데 그건 50% 자부담을 해야 돼. 무조건 750인가는 무조건 자부담을 해야 아, 되고 1,500짜리. 소형 관정으로 뚫으면 지금 한 300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0인가. 200이요, 200. 예. 거기다 전기 이제 인입해야 돼. 한 5, 60? 네. 예. 이게 들어오겠죠. 거기다 이제 하우스도랑 뭐 요즘은 뭐 그냥 3, 4억 3억, 그냥 3, 들어갈 4억이네. 거예요. 결국엔 3, 4억. 1,000평 정도 네. 하우스를 뭐 스마트팜이 아니더라도 아, 일반 하우스. 일반 하우스를 일반 진다고 해도 토지 매입까지 생각하면은 네. 토지 가격이 천지만별이니까 그렇죠. 3억에서 4억은 무조건 깨진다는 건데 네. 지금 기존의 시설 가지고 보강을 한다고 해도 보조를 2,200 정도 받는다고 해도 1억 1천 정도는 네, 자부담이 들어가는 현실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있잖아요. 사실 통영 여기서 2만 주 넘게 재배하시면서 예전에 몇 해 전에 농사 잘 되셨을 때는 아, 정말 잘 사실 됐죠, 그때. 억대까지 매출은 아니지만 거의 그래도 8, 9천? 끌고 갔으면 그 정도 나왔죠. 억대까지도 나오는 예. 매출이 있기도 하셨죠. 올해 매출은 얘기하시면 곤란하신가요? 저희 한 3천도 안 됐을 겁니다. 투자비가 제가 3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신 거네요. 마이너스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올해 진짜 끌고 갈 거냐, 때려칠 거냐. 근데 제가 계절구르자를 또 초청을 했기 때문에 어거지로 끌고 간 거지. 사실은 농사를 안 하는 게 짓지 말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 네. 육묘를 사다가 1차적으로 다 죽었잖아요. 1980만 원인가? 1980만 원을 다 죽고 새로 또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한 2천, 아이고, 2천 욕은 할 수 뭐 없고. 네. 비닐값에 뭐에 하면 총 들어간 비용이 한 2,500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초기 시작할 때, 네. 네, 육묘가까지 해서 네.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매출이 3천 조금 넘었으면 뭐 인부 이제 인건비 또 들어갔으면은 걔가 다 가져간 거죠. 뭐 수익 난 건 다 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갔어요, 올해. 차라리 그러면 농사를 접는 게 나을 뻔해요.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또 안 쓰고 그냥 그렇죠. 내 통장에 그러니까 있었겠네요. 이게 미치는 거죠. 뭐 소득을 보고서 투자를 하고 일을 하는 건데 소득이 제로인데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제 한계점이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그 새로 시작하는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귀농, 귀촌 교육이나 어장농덜이나 교육을 받잖아요.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그 원론적인 얘기, 그냥 매뉴얼에 나와 있는 얘기만 가지고서 우리가 평당 뭐 딸기 한 그루에 뭐 4,000원이냐 5,000원 수익을 낸다. 막 이런 식으로만 해버리니까 그걸 계산을 환산하면 제가 한 2만 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아마 4,000원 잡아줘. 8천이죠. 그렇잖아. 무조건 8천이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0.1%? 그 정도 하려나? 아니, 나오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의 0.1%는 그 사람들만 가능한 숫자지, 교육 뭐, 진짜 몇 개월 받았다, 1년 받았다 해서 들어오잖아요?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야, 아유, 이게. 정말. 수익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유튜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자극적이게 뭐 딸기 1,000평 하면 1억 뭐 그렇죠. 순이익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많이 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기에 너무 쉽지 않다. 변수가 있잖아. 날씨 변수. 네. 뭐가 좋아야 되고, 어떠한 또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바탕이 돼야 되고, 네. 가격이 또 그의 딸기 가격이 또 좋아야잖아. 맞죠. 모든 게 다 맞춰졌을 때 그 정도가 나오는 거지. 네. 그냥 계산기로 쳐서 그냥 그 뭐 공부할 때 그 숫자 네. 안 나와요. 절대 안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현혹돼서 정말 이거 뭐 1년에 뭐 웬만한 사람들 뭐 억대 뭐 번다 막 이런 것만 막 현혹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실패 볼 확률이 너무 많아요. 저도 좀 궁금한 게 대략 귀농자들은 스마트팜 이제 뭐 이렇게 짓고 계신 분들하고 대화는 많이 안 해봤지만 저희가 옆에서 볼 때는 항상 염려스러운 것들도 아니, 많잖아요. 그래요. 많잖아요, 사실. 저희 기존 농가들도 봤을 때, 아, 이거 뭐 젊은 애들이 그냥 겁없이 도전하네. 막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사실. 현실 매출이 7, 8천, 1억 가까이 나왔을 때 있었지만은 올해 투자되는 1억 천이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럽죠. 예. 제가 원래 이제 본업이 딸기고,
앞으로 이제 나이 몇 살까지는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설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데 네네. 얘도 농사가 잘 된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 또. 그렇죠. 그런 게 또 압박으로 와요 사실. 네. 근데 더 이상 이제 땅은 안 된다. 예.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면서 이제 늦게까지 우리가 멀쩡한 몸뚱이로 즐겁게 그렇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농사를 지면서 항상 문제가 이 몸이 버리잖아요. 몸이 버리죠. 그래서 균용자들하고에는 비중을 봤을 때 돈 버는 것도 사장님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 사실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가 비중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있긴 있어요. 있죠. 만약에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이 돈에 대한 목적이 한 8, 90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보다 돈에 대한 목적은 한 60 정도? 그리고 몸에 대한 게 이제 40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있죠. 네. 내가 일단 못 견뎌요. 내 몸 자체가 이제는 허리도 저도 디스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랬다고 일꾼을 또 붙이면 얘도 부하가 걸리는 거야, 사실 이제 자부심도 가졌던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게 토경에서 이제 딸기를 재배해서 내 딸기는 향도 나고 당도도 높고 막 이런 자부심을 아니 솔직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웃음을 던진 게 뭐냐면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 얘기를 자꾸 해줘요. 뭐 외부에서 들어와서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딸기 사 가시는 분들이 아 토경 딸기하고 양행 딸기하고 너무 차이 난다. 토경 너무 맛있다. 근데 제가 소비해서 일반적으로 파는 양이 총액의 0.1%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전량 공판자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는 딱 기준이 있잖아. 경매 기준이.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제품만 생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등 가격 나오고 돈 많이 줘. 근데 내가 소비 그 몇 사람을 위해서 맛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냐. 토경 딸기시지만 오래 살지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자존심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당도가 높았던 것도 맞기 때문에 물질도 솔직히 좀 적게 하시고 그렇죠. 좀 당도 높이려고 좀 말리기도 하셨다 보니까 과도 작고 수확량도 적었잖아요. 확실히 안 좋죠. 참 이렇게 농사 지는 분들에 대한 딸기에 대한 그 값어치를 높여준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올해 좀 후회하시죠? 후회하죠. 네. 맛은 필요가 없습니다. 뭐. 크고 이쁘고 색깔 좋으면 1등입니다. 1등.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긴 하다. 그렇죠. 맞네요. 이게 현실이긴 하네요. 아니 소비자들도 크고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누가 작고 뭐 이런 거 먹으려고 합니까? 당도 높은지도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게 소비 패턴에 맞춰서 농가들이 농사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여기 형님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렇죠. 우리 형님 같은 경우도 초창기 이제 토경 농사 지면서 갖고 있던 자부심은 내가 볼 땐 개나 줘버렸네요. 애저녁에 버렸습니다. 애저녁에 버렸어요. 이게 버릴 수밖에 없는 게 죽었잖아요, 솔직히. 아니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그랬다고 수경이 다 맛이 없다 이런 평가는 할 수가 없죠. 맛있는 시기가 있어요, 똑같이.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일정 부분 가면 맛이 토경보다 떨어져요, 사실은. 필요해요. 어떤 농가는 또 좋은 농가도 있어, 사실. 맞아.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평가하는 건 무모한 짓이고, 근데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농사도 내가 힘들게 줬을 때는 어떠한 그 일정 부분 수익을 보고 하는 거잖아. 맞아요. 수익이 안 따라오는데 왜 굳이? 그 다음에 몇 사람한테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농사를 이렇게 진다? 맞아.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몇 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형님도 이게 전체 스마트팜이 아니에요. 이제 뭐 그렇죠. 과도하게 뭐 기본적으로 3억에서 5억 들어가는 그런 천평 기준의 스마트팜이 아니더라도 이제 고설 재배는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인 거는 그렇죠.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조금 늦게 올라간 거죠. 사실은 뭐 한 3년? 뭐 빨리게는 한 5년 전에 아마 이거를 결정해서 가야 되지 않았나 시기가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전 진짜 한 20년 전만 해도 딸기 자체에 대해 딸기가 저투자하는 이제 작물이었는데 솔직히
딸기에다가 이중 수막이면 됐지 온풍기 떼고 삼중 들어가고 뭐 그렇죠. 막 그렇게 막 투여하고 막 고설 올라가고 지금 투자도가 지금 어마무시하네요, 시대가 진짜. 지금 정확히 12년 좀 넘었네요. 어, 그때는 이제 이 포토 육묘도 많지 않았어. 맞아. 다 착근묘 거의 위주로 했고, 저도 처음에 이제 몇 년은 착근묘로 해서 노지모, 착근모. 그런 쪽으로 갔는데, 네, 네. 그때 당시 착근묘가 한 150원에서 한 포기다. 네. 150원에서 정말 좋은 것들 몇 년, 한 뭐 3, 4년 지나고서 180원까지 갔어요. 그래요. 170원, 180원. 그러면 이게 포토 지금 그때도 있긴 있었는데, 포토 마사묘나 뭐, 저기는 한 250원? 비싸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700원입니다. 700원. 700원이면 싸게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없을 땐 800원, 900원. 10년 만에 얘가 지금 뛴 거 봐. 금액이. 그러니까, 목감만 해도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딸기는 두수가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 맞아. 제가 한동에 8천 한 600개? 저도 솔직히 딸기 농사를 짓고 싶어도 육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그래요. 사실 실패 솔직히, 보는 사람도 많고, 육묘에. 시작을 못 하죠. 지금 형님이 농사가 어찌됐 고설로 되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대박보다 좀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 진짜 버려서 돈 아예 못 하느니 중간 이상만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무턱대고 잘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마세요. 누가 귀농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그렇죠. 네, 무조건 잘 되는 거 이거 없습니다. 없죠. 없어요. 그게 네. 현실이에요. 항상 긴장하고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이고요. 네. 그리고 귀농을 준비하시고 스마트팜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형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귀농 좋고, 뭐, 시설, 뭐, 진짜 뭐, 한 5억 들여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농사는 지금 막연한 기대, 되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노력이고, 그의 모든 게 날씨도 맞아주고, 다 맞아줘야지 돈을 버는 거지, 거저 공짜로 돈 벌어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뭐 촬영할 때 솔직히 말하면 뭐 리허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생입니다, 생. 밥 먹고 난 다음에 네. 형님 한번 촬영을 한 거네요. 이렇게 방송 협조해줘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씁쓸한 방송입니다. 큰일 저한테. 났네요 이제. 우리 여기 지역에도 여러분이 보는데 우리 형님 얼굴 팔려서 어떡하네요. 괜찮습니다. 뭐, 소문 다 났습니다. 농사 망했다고? 아니, 예, 소문 다 났는데. 아유, 뭐. 제가 굳이 뭐. 네, 웃는 게 아니네요. 네. 네, 다들 농사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따로 네, 물어봐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